자, 요즘 또 많이 나온 학습법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한 영어 학습법이 있죠. 예를 들면 챗 GPT도 있고 기타 등등도 많을 겁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하는 영어는 우리가 하는 영어, 인간이 하는 영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차이. 바로 인간의 영어 학습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표현한다고 해요. 이건 저도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건데요. 노암 촘스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들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노암 촘스키는 이렇게 말해요. 이 시스템은 디자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들은 can't tell me or tell us nothing about language. 아무것도 언어에 관해서 알려주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는 게 없고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인텔리전스, 지능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생각에 대해서도 말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약간 very sophisticated, 다시 말하면 그럴싸하지만 아닌 거, 궤변적인 거죠. 아주 그럴싸해, 근데 실제로는 아닌 거, 뭐 알맹이는 없는 거, 이런 거라고 하죠. sophisticated high-tech pleasureism, 복잡한 하이테크적인 그런 표절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물론 AI를 하는 사람인 이번 노벨상 받은 그분은 노벨 그 AI로 노벨상 받은 분은 노암 촘스키에게 대놓고 당신이 틀렸어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이분이 인정하는 부분이라 봐야겠죠. 이 사람 대놓고 얘기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세계적인 분이니까. 자, 계속 볼게요. 인공지능의 언어는 방대한 데이터,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단어가 어떤 게 옳은 게 적절할까라는 개연성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말하고 써요. 이게 큰 차이죠. 개연성이 중요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표현은 재미없고 단조롭다, 블렌드하다고 생각해요. 아, 저건 재미없어. 그래서 이렇게 보여서 그런 단어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20대나 젊은 세대일수록 특히 그러하죠. 자, 가능성이 낮은 단어를 오히려 선호합니다. 그것은 상대의 흥미와 차이에서는 관심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AI 한번 챗GPT를 사용해 봤더니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 정보만 그냥 쭉 나열하는 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들하고 대화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 단조롭고 하여튼 살아있는 인간을 분명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어, 그러니까 언어의 특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언어는 뭐다? 이게 어울리는 게 어울려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울려가 아니라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I didn't see nobody. 우리말로 똑똑하게 컴퓨터라면 분석해볼까요? 나는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I didn't see nobody. 나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한 게 아니다. 이 말은 사실은 I didn't see anybody. 난 누구도 못 봤어. 이 뜻이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표준 영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표준 영어다? 아닙니다. 표준 영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네, 이건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저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틀렸다 말하시면 안 돼요. 틀린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언어라는 게.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아, 정말 좋아. 우리가 정말 좋아. 정말 맛있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근데 친구끼리 이런 말도 쓰지만은 동시에 함께 야, 죽인다.
야, 짱인데? 야, 이렇게 쓰거든요. 죽인다는 말은 사실은 die가 되고 kill도 될 수 있겠죠. 죽였다 라는 말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좋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런데 인간은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를 정형화된 거 몇 개 배울 수는 있으나 그게 언어인가? 그 감각? 그러니까 인간이 영어를 배우는 방식은 컴퓨터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여기서 인사이트 하나를 우리 하나 얻을 수 있죠. 완전히 다른 방식이구나. 가능성이 높은 단어를 가져와서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와서 그냥 연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과 느낌 같은 무의식과 잠재의식으로 이해하고 말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있지만은 컴퓨터에게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가능성 높은 것을 끄집어 와서 그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언어에 대한 통찰력을 하나 얻었어요. 그 통찰력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단어의 조합이 아니구나. 이것과 이 단어가 어울리는 이러한 조합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울리다고 배워서는 안 되는구나도 알 수 있어요. 특히 영어 강사들이 이 단어와 이 단어는 어울려란 말을 많이 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더라고 답을 내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는 건축에 관한 얘기인데요. 건축에서 AI가 과연 창의적인 것을 할 수 있겠는가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Architects might say a machine can never design. 건축가는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기계는 can never design, 결코 디자인할 수 없다. innovative, 혁신적이며 impressive, 인상적인 빌딩을. because, 왜냐하면 컴퓨터는 cannot be creative, 창조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적이라는 게 뭐죠? 굉장히 혁신적이면서 인상적이어야 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consider the Elf Philharmonia, 이름을 발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생각해보자. New Concert홀이며 함부르크,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새로운 콘서트홀이다. 이것은 contain remarkable, 눈에 띄는 beautiful, 아름다운 오디토리움, 강당을 갖고 있는데 composed of, 뭐로 구성되어 있냐? 10,000, 수만 개의 interlocking acoustic panel, 서로 맞물려 연결되어 있는 음향 패널들로 수만 개죠. 만 개씩, 수만 개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 개로. 그래서 it is sort space, 그 공간에 그러한 종류의 공간이 바로 make one instinctively,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The only human being, 단지 인간만이, and human with remarkably, 눈에 띌 정도로 refined, 세련된 creative, 창조적인 sensibility, 섬세함을 가진 인간만이, 에때 그것도 이런 인간만이 could design something so aesthetical, 뭔가 이렇게 aesthetic, 미적인, impressive, 입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것을 디자인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이 공간이. 그러나 이 오디토리움은 in fact 사실상 디자인을 algorithmically, 알고리즘적으로, 다시 컴퓨터 거죠,로 디자인했다는 겁니다. 요즘 테크닉, 기술을 이용했고요. known as parametric design, 파라메틱 디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테크닉을 이용했고요. The architect gave the system, 그 시스템에게 건축가가 a set of criteria, 일련의 어떠한 기준 같은 것을 제공했고, 그것이 그 시스템이 generate a set of possible design, 일련의 가능한 디자인들을 만들어낸 거죠. For the architect가 choose,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Similar software, 유사한 소프트웨어가 has been used, 이용되어 왔어요. Design lightweight microframe, lightweight, 경량의 어떠한 자전거 프레임을 디자인하도록, 그리고 sturdier chair, 아주 튼튼한, 좀 더 튼튼한 의자를 디자인하도록, among the much else, 그 밖에 많은 것 중에서도
These systems behave creatively? 이런 시스템이 창조적으로 행위했을까요? No, 아니다. 아닙니다. They are using lots of processing power.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blindly, 이게 포인트예요. 맹목적이라는 건 눈에 보지 않고 거의 아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그냥 보지 않고 만든 거예요. very 다양한 가능한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working in a very different way, 매우 다른 방식이에요. 인간과는 아주 다른 방식입니다. 컴퓨터가 하고 있는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살짜리 아이보다 영어 실력이 안 돼요. 사실은 단어가 복잡하고 단어가 수준 높다고 그게 영어를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영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이 영어를 잘할까? 되게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이 3살짜리보다도 못해요. 많은 나이로 했을 때. 자, 2-3살만 돼도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언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표현을 만들어내요, 자신이. 근데 컴퓨터는 정형화되어 있는 어떠한 표절, 여러 사람이 말했던 그런 표절을 해가지고 그대로 맹목적으로 블라인들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그럴듯한 것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살 아이가 언어를 마스터했거든요. 언어의 본질, 본질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또는 소리가 약간 이상해도 느낌으로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능력은 물론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배울지를 여기서 하나 알 수 있거든요. 아, 우리가 단순하게 컴퓨터처럼 배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표절이 뭡니까? 이런 거죠. 여기 바로 배우는 그 영어예요. This system, 이거는 복수를 가리키는 거고 S가 붙었으니까 Thes를 쓰는 거야. 복수. This를 쓰면 안 돼. 이게 시스템이죠. 책이죠. 어린아이들 이거 모를 수 있어요. R 이렇게 됩니다. 아, 복수를 하구나. 디자인 되어 있다. 수동일 때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형식으로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이죠? 이게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 이렇게 해요. 가르칩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럴싸한 걸 끄집어내는 거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가 언어를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발현시킬까를 강의에 집어넣어야 되지, 컴퓨터를 따라하거나 AI를 따라간다는 건 어리석은 짓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버리고 컴퓨터를 따라간다라는 거가 되는 거니까요.